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국제사립초등학교의 한 여교사가 한국의 이곳을 경험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이 여교사는 중국은 강대하며 큰 나라라고 외쳐왔고 한국은 그저 옆에 붙어있는 작은 시골 같은 나라라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180도 바뀌어버린 그녀의 태도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도 다른 사람이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옷깃을 바로 세우며 가방을 꾸렸어요. 셔츠를 정성스레 접으면서요. 제 이름은 왕웨이입니다. 베이징 하우싱 국제사립초등학교 교사죠. 베이징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항상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중국의 가치와 지혜를 학생들과 나누는 엘리트 교사라고 자부했죠. 한국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거야. 가방에 또 다른 셔츠를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답니다. 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 학생들이 다니는 유명한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죠.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이어폰으로 K-팝을 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한국 과자를 가져와 서로 나눠 먹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교무실에서 동료 리우이에게 불평했어요. 강대한 중국에서 공부하는데 왜 조그만 한국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거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리우이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죠. 아이들은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꽤 매력적이잖아. 말도 안 돼.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집을 부렸어요. 이 외국 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우리의 5천년 문화는 무시한 채 화려한 K-팝 춤에 빠지다니.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렸답니다. 다음 주에 부산에 갈 거야. 모든 문제점과 결함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거야. 왜 부산이야? 서울이 아니고. 리우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똑똑한 생각이 났다는 듯 미소 지었죠. 서울은 그들의 쇼케이스 도시잖아. 하지만 부산? 이건 2차적인 도시지. 거기서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중국 도시들에 비하면 덜 발전되고 어수선할 테니까. 제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중국 같은 위대한 나라인데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비자를 요구한다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감사해야 할 때에 서류를 작성하며 투덜거렸어요. 그래도 신청서를 완성했죠. 학생들이 한국에 실망하게 될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꿈을 꾸며요. 출발 전날 밤 온라인에서 부산 사진들을 둘러봤답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사진들을 찾았어요. 좁고 오래된 골목길 몇 장을 발견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나 사진들을 클릭하며 말했어요. 전혀 특별할 게 없어.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의심을 속삭였습니다. 만약 부산이 내 예상과 다르다면, 만약 실제로 좋은 곳이라면, 빠르게 이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을 거였답니다. 가방을 닫으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영웅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부산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설명할 때 학생들의 표정을 그려봤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이른 아침 비행기를 위해 알람을 맞추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곧 한국 유행보다 중국 문화를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부산을 보는 것에 대한 흥분이 아니라 내 주장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흥분이었죠. 모든 결함을 찾아내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학생들의 마음을 바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흥분이었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마음이 바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걸요. 하지만 그날 밤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도 저는 여전히 왕웨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교사였죠. 사실 가장 큰 교훈을 배우게 될 교사였답니다. 부산으로 가는 비행은 순조로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아래 도시를 바라봤답니다. 산들이 해안선을 따라 굽이치며 도시를 바다와 산 사이에 품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빨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중국에는 훨씬 더 인상적인 산과 해안선이 많아.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놀랐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제가 예상했던 낙후된 곳이 아니었죠. 입국 심사관 박지성이라는 젊은 남자는 심지어 중국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방문이신가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왜 이 한국인 직원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지 궁금했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가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죠. 짐을 찾으면서 감탄하고 싶은 충동과 싸웠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밖에서 택시를 불러 세웠어요. 김민수라는 운전사가 내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는 것을 도와주며 서툰 중국어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답니다. 해운대 해변 지역이요. 대답했어요. 그곳에 호텔을 예약해 두었죠. 운전 중에 택시기사는 유명한 장소들을 가리키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좋아해요. 그가 말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별로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운전사가 더 큰 팁을 받기 위해 친절한 척하는 거라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부산 시내를 지나며 깨끗한 거리와 좋은 대중교통, 전통적인 건물과 섞인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멋진 바다 전망이 있는 세련된 건물이 저를 반겼습니다. 리셉션에서 송하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요즘 중국 손님들이 많아서 중국어로 된 정보도 준비했어요. 그녀는 웰컴 패킷을 건네며 말했답니다.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중국 방문객이 그렇게 많다면 전담 통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녀의 미소가 조금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례했다는 것을 즉시 후회했죠. 사실 저는 상하이에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송하나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국제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방 안에서 해운대 해변의 넓은 전망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해안선이 펼쳐졌고 맑은 푸른 물이 황금빛 모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해변을 따라 걸었고 다채로운 파라솔이 풍경을 수놓았어요. 나쁘지 않네. 마지못해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그날 저녁 남포동과 자갈치 시장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거리 음식과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었죠. 지하철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사용하기 쉬웠어요.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표지판이 있었답니다. 자갈치 시장은 감각의 향연이었어요. 상인들이 무엇을 팔고 있는지 외치고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해양 생물들의 다채로운 진열이 있었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예상했는데 대신 장갑을 끼고 가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상인들이 있는 잘 정돈된 시장을 발견했답니다. 어묵을 파는 노년의 여성이 메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중국 사람. 그녀는 간단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주 맛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근처의 중년 여성이 도움을 제안했어요. 원하시면 통역해드릴게요.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진이에요. 칭다오에서 몇 년 일했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뻣뻣하게 말하며 거절했죠. 괜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주머니는 이미 저를 위해 간식을 포장하고 있었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어묵을 베어 물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놀랐어요. 중국 생선 완자와는 달랐지만 그만의 독특한 맛이 있었죠. 맛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시장을 걸으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부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도시는 깨끗했죠.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어요. 이건 제가 찾으려 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그날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봤어요. 더러운 거리나 무례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는데 대신 카메라에는 아름다운 바다 전경과 다채로운 시장 장면들이 가득했답니다. 겨우 하루일 뿐이야.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진짜 문제들을 찾을 거야.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함께 잠에 빠져들면서 작은 부분에서는 부산에 대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그 생각을 밀어냈죠. 한국을 좋아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흠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부산의 유명한 해안선에서 결함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어요. 해변은 이미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햇살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답니다. 밝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해안선을 순찰하며 안전 문제를 살피고 있었죠. 물가를 따라 걸으며 마지못해 해변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모래는 깨끗했고 물은 맑았으며 멀리 작은 섬들이 보였답니다. 그래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해안선이 있어. 이건 특별할 게 없어.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경고 표지판을 보았지만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수영하도록 허용된 구역을 지나 더 깊은 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즉시 휘슬이 불었고 인명구조원이 패들보드를 타고 빠르게 다가왔답니다. 선생님, 안전한 수영구역으로 돌아오세요. 구조원이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중국어로 외쳤어요. 저는 구조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존심을 부렸죠. 꼭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영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신경 끄세요. 소리쳐 대답했답니다. 구조원이 더 가까이 패들링해 왔어요. 이 지점 너머로는 강한 조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전을 위해 돌아와 주세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켜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지못해 해안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최 구조원은 침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해변 안전 규칙을 설명했어요. 작년에 방문객들이 조류를 이해하지 못해 3건의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구조원이 말했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명구조원이 얼마나 진심이고 전문적인지 감명받았어요. 그는 제가 중국인이라고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 죄송합니다. 이제 막 이해했습니다.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스코 컨벤션 센터 근처에서 젊은 거리 공연자들 그룹을 만났답니다. 두 음악가가 이끄는 재능 있는 밴드가 한국 노래와 국제적인 노래를 섞어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들 주변의 군중은 음악을 즐기는 것 같았죠. 특히 감동적인 노래를 마쳤을 때 저는 그들의 휴식 시간에 다가갔습니다. 중국 노래 연주할 수 있어요? 요청이라기보다는 요구했답니다. 공연자들은 불확실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중국 노래는 많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2추의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요. 저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공연자들이 중국 음악을 모르나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을 감상하던 사람들이 불편한 눈비를 보냈습니다. 한 노년의 한국인 남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젊은이, 그는 억양이 있지만 명확한 중국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음악을 나누는 대학생들일 뿐이에요. 국제적인 공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끄러움이 물결처럼 저를 덮쳤어요. 공연자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얼마나 추태를 부렸는지 깨달았답니다. 저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공연은 정말 좋았어요. 계속해주세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3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의 하루를 신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여기 해산물은 정말 놀라워. 첸 웨이가 외쳤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말 도움이 돼.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한지 감동받았어. 리 샤오밍이 덧붙였어요. 인정해야 하지만 상하이보다도 더 깨끗해. 장징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들이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봤어? 정말 체계적이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믿는 바를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이 칭찬한 모든 것에서 결함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변과 거리 공연자들과 함께 제가 자신을 당혹스럽게 했던 것을 기억하며 말을 아꼈죠. 부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장징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네요. 해변은 꽤 좋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스크롤했답니다. 멋진 해안선, 활기찬 시장, 효율적인 지하철. 이 사진들 중 어느 것도 제가 학생들에게 가져갈 계획이었던 이야기를 뒷받침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해변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물에 반사되어 파도 위로 은색길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죠. 아마도 너무 빨리 판단했나 봐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 생각은 불편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맞지 않는 새 신발 같았죠. 부산에 무엇을 발견할지 너무 확신하고 왔지만 현실은 매우 다른 것으로 판명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베이징에 있는 제 교실을 꿈꿨어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결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저는 부산의 아름다움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꿈속에서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멋진 풍경을 설명하면서요. 감정에 혼란스러운 채로 깨어났답니다. 부산에서 하루가 더 남아 있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언덕에 지어진 다채로운 집들 때문에 이곳을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부르죠. 좁은 거리를 걸으며 많은 벽을 덮고 있는 밝은 벽화와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답니다. 모퉁이를 돌자 현장 학습 중인 초등학생 그룹과 마주쳤어요. 김민정이라는 젊은 여성 교사가 한국어로 마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죠. 제가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영어로 말을 했고 제가 반응하지 않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감천마을을 즐기고 계신가요? 네, 그녀의 노력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좋네요. 중국에서 공부하셨나요? 김 교사가 미소 지었어요. 베이징에서 한 학기만 했어요. 그곳이 정말 좋았어요. 자금성, 음식, 역사까지 모두 놀라웠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답니다. 한국인 교사가 내 조국을 칭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저도 교사예요. 베이징의 국제학교에서요. 김 교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거 멋지네요. 교육 교류를 고려해 보셨나요? 우리 학교는 일본과 대만과 자매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베이징 학교와도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중 처음으로 한국의 무언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 생각에 잠겨 말했답니다. 연락처를 교환했고 김 교사는 저를 학생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중국어로 저를 맞이하려 했답니다. 니하오, 워헨 가오싱 런스니. 그들이 말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뜻밖에도 저를 감동시켰답니다. 그날 오후 도시의 전경을 보기 위해 부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위에서 보니 산, 바다,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 볼 수 있었죠. 중국 도시들과는 달랐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웠답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항구에 황금빛을 들이우자 다음 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원래 계획은 이제 편협하고 부정직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그 청결함,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의 진정한 따뜻함으로 저를 감동시켰어요. 마지막 저녁, 기념품을 사기 위해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아주머니의 어묵 가게를 찾아 동료들과 나눌 모둠 세트를 샀어요. 이 아주머니는 즉시 저를 알아보셨죠. 다시 왔네요. 그녀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부산이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산은 정말 좋아요. 다음에는 친구들도 데려오세요. 그녀가 격려하며 제 꾸러미에 어묵을 더 넣어주셨답니다. 해운대 해변의 조명이 빛나는 해안선을 따라 호텔로 걸어가며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단지 부산으로의 물리적 여행뿐만 아니라 편견에서 감사함으로 가는 감정적인 여정이었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답니다. 휴대폰에 있는 수백 장의 사진들을 스크롤했어요. 아름다운 해안 전경, 맛있는 음식, 친절한 현지인들, 그리고 잘 관리된 인프라. 이 중 어느 것도 제가 가져올 계획이었던 부정적인 이야기에 맞지 않았죠. 다음 날 학교에서 동료 리우이가 저를 맞이했을 때 그는 즉시 물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해줄 한국의 모든 문제점을 찾았니?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사실 부산은 꽤 인상적이더라고. 리우이의 눈썹이 놀라움에 치켜 올라갔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다니. 물론 중국과는 달라 설명했죠.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야. 그들의 대중교통은 훌륭하고 해변은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해.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관광객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온 후 첫 수업에서 장하오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답니다. 왕 선생님, 정말 한국에 가셨어요? 어땠나요? 열정적인 표정의 국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존심을 지키고 이전의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죠. 하지만 저에게 무언가가 변했답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도시야. 솔직하게 말했어요. 문화는 우리와 다르지만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 그들은 현대적인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유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한국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학생이 제 어조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대답을 했죠.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좋은 교사는 항상 먼저 좋은 학생이어야 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에 갔지만 틀렸어.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지 않고 문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지. 다음 주 부산에 있는 김민정 교사의 학교와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설명했죠. 문화 교류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리우이가 그 제안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답니다.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가 반농담으로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부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나라나 문화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자신의 유산을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것이지. 그날 저녁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노트북을 열고 학교 교류에 대해 김민정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찍은 해질 무렵의 해운대 해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제 여정과 배운 교훈의 지속적인 기억이었답니다. 타이핑하면서 부산 방문 이유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것을 찾으러 갔지만 대신 장점을 발견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지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믿음을 바꿀 만큼 용감한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저는 이전보다 더 나은 교사가 되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